안녕하세요. 국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연속해서 이제 두 개의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저희가 하는 매년 이제 학기 초에 이제 팝스 측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학기 1, 2학기 시작과 끝을 이제 팝스 측정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 혹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팝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셔틀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연히 가장 힘들기 때문이죠. 다른 건 하고 나서 웃고 뭐 떠들고 막 이러는데 셔틀런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마치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것처럼 되게 뭐 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체력을 측정하는 거죠. 측정을 왜 할까요? 측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체력을 측정을 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진단. 그럼 그 진단을 한 걸 가지고 내 몸의 상태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건강에 보통 이상이 있을 때 병원 갔다가 운동 처방까지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사후 우리 몸이 나빠진 이후에 어떤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운동 처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사실 하는 게 교육과정적으로는 목표긴 한데 사실 그렇게 진행되면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싫어하죠. 팝스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거 각자 막 분석해서 운동 처방을 내려가지고 이게 운동 처방이라는 것은 교실에 30명 있으면 30명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다 다르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해서 체육 시간에 다 다른 처방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시키거나 처방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시키기가 용이치 않고 그런 처방 수준까지 가도 직접 학교에서 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측정해서 진단 그리고 여러분들 처방하는 거. 병원에 가죠? 그러면은 측정은 뭐예요?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그걸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진단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전을 받게 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의 요소는 크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건강 체력, 우리의 체력 요소 중에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체력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체력은 뭘까요? 그러면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운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주로 보면은 건강 체력이 이렇게 작고 그 넓은 측면에 이제 운동 체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건강 체력이겠죠. 왜?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을 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체력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있습니다. 근력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다 근육이죠, 여기? 우리 심장도 근육의 힘으로 뛰고, 우리 배운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근육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어떤 모터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근육이 횡격막을 잡아 당기면, 이게 여기 이 가슴에 있는 이 공간이 커지면, 이게 이제 저기압이 되니까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그죠? 다시 쭉 밀어내면은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니까 쭉 내뱉고 이 기본적인 호흡이나 심장이 뛰는 거 역시 근력으로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를 먹는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팔에다 근력으로 하고 씹는 것도 턱에 근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건 뭐예요? 바로 근력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 되겠습니다. 심장과 폐, 우리 몸의 순환계죠. 순환계인데 이 심장과 폐가 이제 펌프예요. 심장에서 이제 폐로 이제 우선 갑니다. 피가. 그럼 폐에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 내보내고 신선한 거 받아서 다시 폐에서 심장으로 오죠.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다시 몸 전체로 보냈다가 다시 동맥을 타고 갔다가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오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순환하면서 각 몸의 부위별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뇌죠.
이 뇌에 산소 공급이 대략 뭐 5분 이상 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폐지구력이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유연성, 보통 이제 유연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몸이 되게 뻣뻣하고 불편하게 걸어 다니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 구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몸이 잠시만요. 이게 카톡이 오네. 카톡 끄겠습니다. 카톡을 끄고, 신체 구성, 우리 몸에 어떤 신체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키 제곱분의 몸무게, BMI 지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 내 키에 적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인바디 기계를 통해서, 인바디 기계 여기 보면 맨손이죠, 맨발. 그래서 미세한 전류를 흐르면은 우리 몸에 이 전도라고 하죠, 전기가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지방이 있는 쪽, 물이 있는 쪽, 다 그 전기의 어떤 그 파장이나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이나 속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나 몸의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고 기계를 사놨죠, 학교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이거를 재서 여러분들 뭐 복부 비만은 몇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체지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건강 체력 이후에 이제 운동 체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한데 민첩성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순발력 이런 게 대표적인 한번 보겠습니다. 민첩성, 이제 몸을 재빨리 이제 요리조리 바꾸는 거예요.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시 같이 이렇게 작고 스피드, 이제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민첩성이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응성, 몸의 다양한 부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겁니다. 협응성이라는 거는 이 뇌에서, 야, 팔아 이렇게 움직여, 이때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 이때 목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 사지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 뭐냐, 바로 체조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체조를 하면은 이 협응 능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체육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두 가지가 뭐냐, 달리기하고 육상이죠. 육상과 체조입니다. 체조. 이 달리기, 우리가 모든 운동을 보면요, 뛰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을 제대로 배우고 체조를 잘 배우면은 우리 몸의 협응, 컨트롤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언젠가 이제 EPL 그 손흥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는, 영국의 그 유소년 스포츠 클럽은 보면은 어렸을 때 축구 그 엘리트 선수들한테 기계체조를 요즘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게 대중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시간인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뭐 따로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반응 시간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점프력이 좋다, 아니면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능력이 좋다, 이런 친구들은 순발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순발력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근육의 수축 속도예요. 이 허벅지 보통 이런데 빨리 수축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 스피드라는 것도 결국 이 순발력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순발력이 좋은 친구들이 스피드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성입니다. 균형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운동을 할 때 이 균형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어때요? 운동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뭐 축구를 할 때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거나, 야구를 할 때도 다양한 자세에서도 공을 캐치하고 던질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운동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 체력 요소를 어떤 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훑어 보시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측정하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저희 학교는 이제 이런 악력기로 하지 않고요. 이거 이제 팔굽혀펴기인데 남자는 이렇게 봉을 잡고 하고 여자는 이제 니 푸시업이라고 하죠. 니가 이 무릎이니까. 근데 이걸로 하진 않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요 발꿈치에서 요 뒤통수까지 일자로 움직여야 돼요. 여자도 여기 보면 여기 무릎에서부터 이 뒤통수까지 거의 몸이 일자로 돼서 움직여야지 엉덩이는 제자리에 있고 어깨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은 운동이 안 돼요. 하체하고 엉덩이가 같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요.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이걸 내렸을 때 이 팔꿈치는 90도 가량 90도까지 내려가 주시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내려오면서 홈을 살짝 마셔요. 마시고 쭉 밀면서 뱉어주는 식으로 하시면 근력 운동할 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이겁니다. 예, 이제 음원을 틀어주고 나서 2초에 한 번씩 삑 울려요. 그때 이제 이 주먹이 허벅지 이 밑에 쪽에 있다가 이게 산이라고 보면 산 정상 쪽에 찍고 다시 내려오고 보세요. 삑, 삑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해봤을 거예요. 이게 3초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초마다 해서 그 실행 횟수를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쉬면 안 돼요. 중간에 쉬면은 끝나는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남자 여자 뭐 중학교 2학년 남자 여자 이렇게 학년 성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죠. 보통 이제 1, 2, 3등급 안에 나오고 뭐 한 개도 못 한다 막 이러면은 진짜 근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시겠지만 선생님.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 아니야. 지금 시리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왜 이러냐.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텝 검사 이런 거는 이제 심폐지구력인데요. 요 스태퍼 요 발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오래 달리기 걷기도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 하냐 셔틀런을 합니다. 이쪽에 서 있죠. 한쪽에 서 있다가 음원에 맞춰서 삑 삑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삑 갔다가 한 30분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애들 갈 때 자기는 여기 서 있다가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m고요. 초등학교는 15m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면은 초등학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리가 짧아진 만큼 횟수 기준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은 우리도 이걸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손을 이렇게 포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하면서 이제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 두 개로 쭉 미는데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이 알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중요한 건 뭐야 2초간 그냥 이렇게 그냥 푹 찌르고 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반칙이에요. 반동을 주지 마시고 그냥 쭉 하는데 이때 숨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경직되죠. 항상 숨을 지그시 뱉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 유연성은 유전이 아니고 뭘까요? 몸에 이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때 혹은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와서 하면은 몸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하면 되고 학교에서 이거 측정한다고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와서 측정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법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 나비 체조를 한다거나 몸을 막 움직여 가지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성 검사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그 체육관 한쪽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키 재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 여기 나오죠. 키 제곱분의 몸무게. 근데 이제 키는 뭐예요? 미터 단위가. 몸무게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키가 180이거든요. 그러면은 1.8 곱하기 1.8 분의 몸무게. 선생님 80에서 82 왔다 갔다 하는데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80으로 하면 계산기 쳐보면 나오죠. 선생님이 계산기 한번 켜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계산기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계산기 한번 켜볼게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8은 3.24죠? 그러면은 80 나누기 3
24.24 하면은 특정 수치가 나와요. 선생님 24.6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네이버 가서 BMI 지수 표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배고파서 점심을 맘스터치 시켰던 게 나오네요. BMI 지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쳐놓으면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180 몸무게 80 선생님 나이 공개해야 되나? 대략 쳐볼게요. 대략 30이다 하고 계산 하면 이게 나와요. 선생님 24.6인데 선생님 나이 때는 약간 과체중이죠. 근데 이거에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면 몸무게 80이 근육으로 80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방으로 80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키에 사실은 약간 몸무게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과체중인 거예요. 비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비만 아닌데 고도 비만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근데 물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근육돼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육인데 고도 비만만큼 많아. 이러면 뭐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져봐도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 쳐봤더니 이제 비만이 나온다. 고도 비만이 나온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생활 패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배양률은 이제 이 인바디 기계인데 맨손 맨발로 하셔야 몸에 미세한 전류를 넣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 측정하기 위해서는 4시간 전부터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속성 장구를 하면은 그 금속에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얘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금속으로 된 어떤 반지, 목걸이, 안경 같은 건 다 제거하시고 하셔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이나 아니면 몸에 어떤 이렇게 장치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도 실제로 이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기셔서 여기 충대병원에서 1996년, 97년 그때쯤에 인공 판막 심장을 했어요. 이렇게 심장에 어떤 외부 장치를 넣은 사람은 인바디 기계를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세한 전류를 흘러서 그게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순발력은 이제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50m 달리기. 100m를 하면은 뛰다가 지쳐가지고 순발력보다는 이제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이제 섞일 수가 있어서 언젠가부터 이제 100m는 안 뛰죠. 저희 학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 양발을 동시에 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m 50 나왔는데 엉덩이가 이쪽 뒤로 왔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육상 선수들 봐도 발이 되는 동시에 옆쪽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고 두 발 동시에 이제 따다가거나 제자리에서 한번 점프했다가 하거나 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실격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온 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연습 이런 거 하면 이제 밑에 집에서 보통 아파트에서 하면 쫓아오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음식과 운동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하시고요. 유연수 운동 앉아서 조금씩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침대에 앉아서나 소파에 앉아서 유연수 운동 좀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팝스를 왜 하느냐를 여러분들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팝스 이제 팝스 이렇게 쓰는데 측정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단하죠. 내 건강 체력이 이렇구나, 또 운동 잠재력이 이렇구나, 이런 걸 보시고 운동 처방을 합니다. 이제 처방을 할 때도 이제 여기에 이제 운동 처방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운동에 6가지 원리가 있고, 운동 처방에는 운동 종류를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빈도는 이제 주에 일주일에 몇 번 할 거냐, 이게 빈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 한 번 운동할 때 몇 시간씩 할 거냐,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데, 강도는 사실 전문적으로 가면은
심박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보통 많이 하는 이제 횟수, 그리고 무게, 이렇게 하고 뭐 거리,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무게는 이제 RM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처방으로 가는 건데,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도대체 맨날 왜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매년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 내 몸을 판단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간 쇼킹한 어떤 진단 결과를 하면요, 경각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해보면은 와, 내 심폐지구력이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 어때요? 그냥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이게 수치화된 표로 딱 보면은 딱 온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극제도 되고 운동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서, 항상 학기 초에 이거를 하니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학교에 이제 정상 등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하면은 사실 학생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잘 안 들어서 상당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온라인 수업 하니까는 평소에 다루지 못했던 어떤 이론적인 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생활 유지하고 학교에서 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